문자 기록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하며 유물을 통해 문화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별 시기는 기원전 3000년으로 메소포타미아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문자를 만들어냈으며, 이때 기록으로 확인된 세계 최초의 왕이자 역사시대를 여는 기준점이 나르메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집트 신석기 선사시대 대표 유적지에서 명명된 바다리 나카다 문명의 유물들과 발전 모습을 다루겠습니다. 주기적 범람을 하는 나일강에 적응한 선사시대 공동체는 비옥한 토지의 축복 속에서 인구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노무스라 불리운 초기 도시국가들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6000년경에서 3000년까지 신석기 문화가 꽃피우는데 대표 유적지로 나일 하류의 파이움, 메림다, 마하디 문화, 그리고 나일 상류의 바다리 나카다 지역입니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발굴이 완료된 테레일 파르차 또한 중요한 곳입니다. 고왕국 1왕조가 시작할 무렵 주요 유적 도시는 멤피스, 아비도스, 테베, 히에라콘 폴리스입니다. 선사시대의 다양한 유적지들을 크게 묶어서 나카다 문화라고 통칭하며 1기, 2기, 3기로 유물이 점차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는 두리뭉실 대략적이며 명확하게 무 자르듯이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바다리에서 나카다 1기는 신석기 말기이며 나카다 2기에서 3기는 동기시대로 금 구리를 포함한 연질 금속 가공이 시작되고 석기도 함께 사용됩니다. 따라서 순동기, 동석기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왕조에 이르면 합금을 이용한 청동기 시대로 발전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청동기 시대의 시작을 보입니다. 나일 하류 파윰 지역의 투박한 온실토기와 신석기 석촉 비즈입니다. 부메랑과 부싯돌 칼날이 박힌 일자형 낫의 모습으로 곡식을 벨 때 이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타격 시 불꽃이 발생하는 석영 재질의 부싯돌 칼날은 전세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신석기 대표 유물 중 하나입니다. 부싯돌은 자연스럽게 끝이 뾰족한 조각으로 부서져 칼과 창, 바늘로 사용되었으며, 나카다 2기부터 부싯돌 칼은 아름다운 아변세공법으로 장식되어 상류층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품 장식구로 발전합니다. 특히 게벨 아락 나이프는 가장 유명한 부싯돌 칼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아비도스 유물로 손잡이의 양쪽 사자와 왕의 조각이 특징적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수메르 왕의 모습으로 이집트와 수메르 교역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메림데 지역에서는 파피루스 바구니, 속촉, 뼈바늘 등이 발견되었고, 대규모 가축 사육이 이루어진 흔적과 하마뼈가 많이 발견되어 하마를 잡아 먹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점토를 구워 만든 최초의 얼굴 조각상인 테라코타가 유명하며 마치 공포영화 13일의 금요일의 가면 같은 느낌입니다. 바다리 지역의 모자 조각상 모습입니다. 이시스와 호루스 신화의 모자상 이전 이미 동일한 의미의 작품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리 지역에서는 타원형 도랑 모양 무덤에 시신이 가죽과 천으로 쌓여 태아처럼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매장되었습니다. 건조한 사막기후 덕에 자연건조 미라화되었으며 뮤지에는 검은 테두리의 적색 토기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징적인 블랙탑은 한번 구운 후 뒤집어 거꾸로 다시 한번 구우면서 상부가 검게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탄화를 시키면 물이 새지 않는 효과를 가졌다고 하며 도자기를 고온으로 굽는 화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기 표면에 번영을 기원하는 사람의 모습, 동물, 농작물의 주술적 문양이 새겨진 도자기들이 발견됩니다. 나카다 2기에 해당하는 토기들의 모습에는 나일강을 항해하는 배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선박과 이를 지휘하는 상류 계급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기엔 팔로 마치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사진 찍는 듯한 인물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배의 정중앙 여러 인물들 사이에 높은 위치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보아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제사장 혹은 통치자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카다 2기 대표 인물인 양팔을 들어올린 새 머리 모양의 여성 테라코타 작품도 똑같은 포즈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현대의 모딜리아니 작품과 같은 우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큰 눈과 여성의 채모가 특징적인 나카다 1기의 상하 조각상 모습입니다. 나카다 3기에는 여성의 모습이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발전이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대형박물관에 전시된 파란 눈 여성 조각상은 매우 인상적으로, 이는 라피스 라줄리로 불리운 청금석으로 만들어졌으며 나카다 상기에 이르러 완숙한 석재 가공 기술을 보여줍니다.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 광산에서 발굴되는 귀한 보석으로 나카다 2기부터 중동 지역과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청금석 외에도 자수정, 레바논 삽목, 은, 납, 흑요석을 이용한 유물들도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청금석을 이용한 대표적 유물이 바로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입니다. 단단한 암석을 스카치 테이프 다루듯이 황금에 붙여놓은 놀라운 세공 능력이 환상적입니다. 고대 근동과 이집트의 교육의 증거 중 하나인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제사용 도구와 돌검입니다. 흑요석은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 지역의 귀한 재료로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인정받는 차탈헤이크의 특산품이기도 합니다. 즉 이집트 선사시대부터 넓은 범위에서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나일강 유역은 지금보다 수량이 풍부하고 사마가가 덜 진행되어 하마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바다리 유적에서 특히 하마 조각상이 많이 발견됩니다. 일왕조 최초의 왕 나르메르는 사냥 도중 하마에 물린 상처 때문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황소 혹은 코끼리로 보이는 조각상도 흔하며 나카다 상기, 자칼 조각상을 보면 사실적 표현력이 석재 가공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아를 조각한 머리빗과 머리핀도 무덤 부장품으로 많이 발견되며 나카다 상기, 코끼리, 뱀, 물새, 기린, 사자의 섬세한 조각이 돋보이며 정형화된 상형 문자로에 정착되기 전 단계로 추정됩니다. 나카다 2기에 양발 모양의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항아리, 독특한 남성 인물상들의 모습들입니다. 아마도 기다란 턱은 상류계급, 파라오의 수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성이 강조된 조각상들도 발견되는데 나카다 상기에 같은 형태지만 황금으로 만들어진 통치자의 조각상이 나일 삼각주 동부 텔-엘 파르차 지역에서 발견되어 세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3500년에서 3300년 나카다 상기에 해당하며 선사시대 유적 중 가장 거대한 복합 건축물 터입니다. 잘 구획된 상점들과 고주지, 상 이집트와 중동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이자 행정 중심지로 생각됩니다. 술을 빚는 대형 양조장도 갖추어져 있었고 초기 마스타바의 원형으로 생각되는 지배자의 묘지터 안에는 30cm, 60cm, 두 개의 황금으로 지장된 아름다운 지배자의 조각상과 유리공의 비지들이 출토되어 고고학자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이 지역만의 매우 독특한 동물과 인물 피규어는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가지며 조각으로 파낸 건지 구운 건지 구별이 모호한 발전 중간 단계 정도의 그릇, 항아리들 또한 발견됩니다. 피라미드 내외의 장석이 지오폴리머 콘크리트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저로서는 나카다 상기 초기에 해당하는 이때부터 암석 가공 기술뿐만 아니라 유리공예, 도자기 굽는 기술, 암석 가루를 페이스트 상태로 가공하는 기술에 커다란 진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여겨집니다. 오그도와드 8신의 원형으로 생각되는 개구리 형태의 조각상, 정교 의례를 위한 제식용품, 정교원 화로, 럭비공 모양의 정체불명 테라코타 유물들이 현재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흐르며 경이적인 발달을 보이는 화병과 돌 항아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카다 1기 새 모양의 진흙을 구워 만든 테라코타 화병입니다. 나카다 3기에 들어서는 돌을 조각하고 파내는 수준 높은 작품들로 기술의 급작스러운 도약이 나타납니다. 단단한 강력함을 정교하게 파내어 조각하는 현대에도 구현하기 힘든 새 모양 화병의 모습입니다. 화살표 부위는 손잡이로 불리우는데 손잡이라기보다는 끈을 연결해 매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함, 속노감은 모스경도 7에 해당하는 단단한 돌로 선사시대의 마지막 나카다 상기에 급작스럽게 돌 항아리와 조각품들이 대량으로 발굴됩니다. 당연히 고고학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 중에는 당혹감을 넘어 납득하기 힘든 기술력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강력함, 속노감, 반함, 현무함 모두 모수경도 6에서 7 사이에 단단한 돌로 일정 모양과 두께로 균형을 맞추어서 구멍을 파낸다는 것은 현대 절삭 기술로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환기시키자면 당시는 5000년 전 선사시대이며 구리는 모수경도 4 이하였습니다. 현대의 스테인리스 칼을 이용해도
강력함을 긁으면 칼이 손상되게 됩니다. 완벽한 대칭, 손잡이 부분의 정교한 구멍과 부드러운 굴곡, 반짝거리는 매끈한 표면, 종교의식을 위해 광신적인 믿음과 헌신 끈기로 돌을 파냈다면 1년에 한두 개가량 성공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돌 항아리가 수만 점이 넘는 대량으로 발굴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진흙을 구워 만들던 항아리에서 갑자기 설명하기 힘든 기술 발전이 개구리처럼 몇 단계를 점프해서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을 사용해 돌 항아리를 가공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수백 년간 차곡차곡 습득된 기술력은 피라미드 건설의 밑바탕이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특히 대피라미드의 단단한 화강암 내부와 직각으로 파여진 화강암 석가는 선사시대 돌 항아리 가공 기술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휑해 보이는 석관은 실제로는 위에 호화롭게 치장된 덮개 내지는 이중 석관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시대 고왕국 때 미상의 고위관리 마스타바의 무덤에서 나온 석관이 오히려 더 호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피라미드 대부분을 이루는 네 외장석은 수많은 토기들과 돌 항아리를 제작하면서 발전한 지오폴리머 배합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근거는 저의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